실전 인문논술.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논술 시험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논술 시험은 사실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술 시험장에 가서 매번 다른 시험지를 받고 당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순서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문제지를 받은 후에 답안 제출까지 그 순서 개략적으로 이번 첫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순서는 주의사항 확인이에요. 주의사항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유의사항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유의사항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성균관대학교 유의사항이에요. 답안 작성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이렇게 나왔죠. 시험 시간에 대한 것도 알려줍니다. 물론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험 시간 알려주고요. 성균관대학교는 100분인데 어떤 대학교는 120분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체크해야 되겠죠.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 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서로 바꿔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답안 작성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되어서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어떤 대학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대학교는 본인 대학교에서 나누어준 필기구만 사용해야 되는 데도 있고요. 해서 우리는 미리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볼펜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지우개를 써서 지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겠죠. 이러한 주의사항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되냐? 전체 제시문을 봐야 돼요. 전체 제시문을 보고 논제도 분량이 나와 있는데 이 분량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 제시문과 논제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 제시문과 논제 분량 확인하기 이것에 선생님이 예시를 숙명여대 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숙명여대 거 하나 볼게요. 자, 자료는 숙명여대 2021학년도 자료인데요. 전체 제시문이 어떤가요? 굉장히 많죠? 이게 전체 다 해서 가나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문제에 해당되는 제시문이에요. 가나 다 그리고 1번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평가하시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써져 있죠? 분량이 써져 있죠?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다시 말해서 900자에서 1100자 사이에 답안을 작성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제시문은 굉장히 길죠. 두 쪽이 다 됐죠.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겨보면 또 있어요. 가나다가 또 나오죠. 마찬가지로 두 쪽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나오고 논제가 또 나왔어요. 독립적인 두 개의 논제인데 나와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상황을 설명하라 하는 요구사항을 가진 그러한 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량은 1000자에서 900자에서 1100자까지입니다. 이러한 전체 내용과 분량과 그리고 제시문의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이 다음 과정 때문입니다. 바로 시간 배분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논술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시간 배분에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 답안을 전부 다 작성하지 못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은 이 시간 배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숙명여대 자료를 봤는데 전체가 문제가 두 문제였죠. 두 문제 1번이 1000자였고요.
2번이 천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몇 분이냐? 숙명여대는 120분을 줘요. 120분의 시간 동안에 천자에 독립된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60분씩 쪼개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쪼개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유 시간 조금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55분 정도로 쪼개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라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독립된 문제가 800자, 200자, 그리고 1000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120분 마찬가지로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거는 100자 단위로 끊어서 나눗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00자 단위로 120분을 끊으면은 총 2000자죠. 2로 나누면 되겠죠. 100자당 6분이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200자라면은 곱하기 6 해서 몇 분인가요? 총? 미안해요. 200자면 100자다니까 2 곱하기 6이겠죠. 미안해요. 이 식은 좀 틀렸네요. 2 곱하기 6 해서 12분 안에 이 문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2분 안에 문제를 끝내고 800자는 6, 8, 48, 48분 안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전체 다 해놓고 문제를 봐야지 떨림 없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문제 800자를 쓸 때 800자짜리 문제를 쓸 때 6, 8, 48, 48분이 다가오면은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해주고 난 이후에야 문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문제 준비 과정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되냐? 논제 요구사항을 분해합니다. 논제 아까 혹시 보셨나요? 선생님이 빠르게 읽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논제를 살펴볼게요. 논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논제입니다. 나와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요구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해야 돼요. 나와 다에는 무엇이 있다? 핵심 논지가 있다. 따라서 나의 핵심 논지를 하나 찾고요. 다의 핵심 논지도 하나 찾아서 무엇을 하라? 비교하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벌써 요만큼 왔는데도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나왔네요. 나의 핵심 논지, 다의 핵심 논지 뽑고 난 이후에 그 둘을 비교하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가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따라서 가에는 상황이 있겠죠. 이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해되도록 만들어달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탕으로? 1, 2, 3번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총 5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논제를 분해해 놓지 않는다면은 시험에 돌입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천천히 논제부터 차근차근 분해를 해놓고 이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시문 위에 쭉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봤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을 먼저 보지 않고 무조건 논제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시문이 각각 독립된 내용이라면 독립적으로 시간 배분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이제 제시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시문을 읽으면서 여기 저기 검둥이 좀 봐. 지나가는 나를 건드렸던 것은 어쩌고저쩌고 쭉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에 제대로 된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처음 보는 글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빠르게 속독으로 쑥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독의 과정에서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분해해서 제시문별로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게끔 옆에 써놓고 제시문을 읽을 거예요. 2번 읽는 겁니다. 정확히는 3번 읽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은 이걸 속독 먼저 하고 정독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는 과정까지 거친다면은 조금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번을 읽고 조금 익숙해진다면은 나중에 3번 읽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독해의 방법은 이 바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정독하는데 이 제시문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지를 알고 읽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독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읽었어요. 쭉 속독을 했어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논제를 보는 거예요. 논제를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제시문 옆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제시문 옆에 각각 번호가 달린 그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되냐? 바로 개요가 되는 거예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개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제시문을 속독을 했어요. 그리고 논제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정독해서 답을 정리했어요. 그 정리한 답을 연습지에 어떻게? 문장식으로 늘어놓게 되면은 그것이 개요가 됩니다. 근데 이보다 사실은 개요를 탄탄하게 짜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 개요는 시간 배분도 옆에 써놓고 몇 문장을 실지도 써놓고 그리고 전체의 흐름에서 어긋난 게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이 개요를 쓰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아까 정독을 하면서 우리가 써놨던 순서대로 써놨던 논제의 요구사항 있죠? 거기에 해결 있죠? 그것을 문장식으로 연습지에 늘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개요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개요가 다 완성됐으니까 그냥 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요를 검토해야 됩니다. 왜 개요를 검토해야 되냐? 개요를 검토하라는 것은 퇴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답지에 우리는 답안을 쓰고 나면은 지우고 고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자분량의 글을 써놨어요. 그 중간에 어딘가 잘못된 논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간 지우고 나머지 거 흐름을 다 바꿔서 새로 쓸 수 있냐?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 그게 발견이 되어버리면은 글을 다 쓰고 난 이후에 발견되면은 아쉽지만 이번 시험은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개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논리가 전체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장 형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핵심어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량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의 과정까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에는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제시문과 논제, 분량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배분하세요. 그리고 나서 논제의 요구사항을 1, 2, 3, 4, 5 아까 적었었죠? 분해를 시킵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제시문을 이제 읽는 거예요. 먼저 읽고 논제 확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속독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읽어요. 그리고 나서 논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는 과정에서 논제 요구사항을 제시문 옆에 하나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지에 늘어놓으시면은 문장 형태로 늘어놓으시면은 개요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글을 쓰라고 했죠. 글을 쓰고 검토를 하면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답안을 분량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논술 시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논술은 어떻게 쓰는 걸까? 글은 어떻게 읽는 걸까? 혹은 실전 문제는 어떤 걸까? 이런 게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실전! 이문논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